겸손히 들어야 할 조언하고 또 굳건히 지켜야 할 나의 신념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이런 질문인데 결론부터 내본다면 저는 이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인생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조언은 주관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모든 어른이 모든 인생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디자이너라는 길을 30년 걸었던 사람조차 디자인의 모든 길을 걸어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에서 디자이너로서 산 거잖아요. 이걸 너무 일반화시키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저게 어떤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걸 조심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만의 신념이라는 게 있으면 필터링 작업이 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자아 발견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떤 굳은 심지 같은 게 없다면 A라는 조언과 B라는 조언이 서로 상충되면 이 사람은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서 아무 의사결정도 못해. 이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주체성 훈련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이거다.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해서 방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방향성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들을 거고요. 그 방향성과 전혀 상관없지만 옳은 말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듣고 감사합니다는 하겠지만 나의 조언으로 가져오지는 않겠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 논리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얘를 필터링해서 내 걸로 만들어 봤더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 이걸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잡혔다면 삶의 형태나 과거의 기록이나 시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인풋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야 돼. 그 인풋이 단절된 사람한테는 주체성이라는 게 잠깐 반짝일 수 있지만 주체성이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독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읽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읽고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읽고 있는 사람은 필터링이 자꾸만 쌓이고 있는 거야. 겹겹. 그 인풋 과정을 끊어버려서 배우지 않고 읽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조언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한꺼번에 그 인풋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해서 사고를 통해 가지고 주체성을 쌓아가야 되는데 유튜브 한 10분 보고 이거 다 알았다가 되고 싶은 거야. 그건 사실 욕심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뼈대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반으로 인풋이 지속될 때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 거고요.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조언을 해주는 대상과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됐을 때 했으면 좋겠어. 처음 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유명하다고 권위 있다고 다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오래 그 일을 한 것까지는 많겠지만 나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아까도 예시를 들어줬지만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을 가진 학생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디자인과 관련된 조언들 중에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선별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에는 시간이 쌓여야 돼요. 한 번으로 내가 다 해결을 하지 말고요. 천천히 그 사람과의 시간이 쌓은 다음에 진짜 조언은 그때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 전제 조건 요 3가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컨디션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비전 스쿨에서는 내가 마이너스 상태인지 평범한 0의 상태인지 아니면 플러스 상태인지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마이너스 상태일 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우울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 때는 중요한 의사결정과 되도록 멀어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너무 폭발할 정도의 분노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애들이 갑자기 홧김에 자퇴서를 제출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때는 얘가 사라질 때까지는 도망쳐야 됩니다. 2번은 가장 플러스일 때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장 플러스일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분별력이 생겨요. 평소보다 내가 어떤 것이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거는 너무 좋은 말이지만 내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식과 지혜는 여러분이 플러스일 때 가장 잘 작동하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적 선택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팅되어 있다면 이때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상태일 때 조언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게 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평범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평범함이 오래 유지될 때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평범함이 시작점 말고 평범함이 일상이 꾸준히 유지될 때 그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이성적이고 정돈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여러분한테 진짜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과 답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입체적으로 봐야만 조언이 조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진짜 조언은 사람한테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AI한테 듣지 말고 유튜브에 듣지 말고 진짜 조언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게 진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겁니다.